이나야, 우리 회사 회계팀에 자리 하나 비는데 넣어줄게. 내 것도 넣어주고. 오빠 진짜 너무 좋지 그럼? 나는 23, 평범한 대기업 신입사원 손이나이다. 매일 똑같은 야근과 보고서에 지쳐가던 내 일상은 잿빛 도시의 풍경과 다름없었다. 퇴근길에 들른 한적한 북카페는 그런 일상 속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음을 달래줄 책 한 권을 고르며 서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내 옆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책,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깊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어떤 놈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은빛 머리칼에 깊은 눈빛을 가진 늙은 신사가 정중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젊어 보이게 입고 다녔고 단정한 슈트 차림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이 사람이 아는 척을 해서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를 나눴다. 그는 내가 읽고 있던 책의 내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고 그의 사려 깊은 대화에 나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와 외로움을 아는 한 인간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노인네와 나는 책에 대한 대화를 쭉 이어갔다. 대화가 무르익자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 나는 작은 공장이나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랐다. 한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온 대기업의 창업주의 2세인 사람이며 이름은 이민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외모와 지식 수준에 끌린 것도 그렇지만 대기업 오너의 위치가 너무나 멋지게 느껴졌다. 솔직히 돈이 많아 보였다. 용돈 받으면서 데이트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나만 나쁜 여자라서 그런가? 솔직히 젊은 여자 중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그날 밤 카톡 알림 메시지가 울렸을 때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정중한 메시지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네,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다음날 나는 그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뛰었다. 그는 나의 스케줄에 맞춰 만남을 정하려 했고 그런 배려에 나는 더욱 감동했다. 두 번째 만남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아한 원피스를 선택했다. 레터링을 마치고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슈트 대신 편안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그만의 기품은 여전했다. 나를 발견한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식사 내내 그는 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메뉴 선택부터 와인 추천까지 모두 내게 맞춰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젊은 시절과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그는 내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는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팔짱을 꼈고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내 손을 감싸 안았다.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은 나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헤어지기 전 나는 그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는 언제든 내가 시간 될 때 연락하라며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따뜻한 손과 깊은 눈빛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함께 있으면 묘하게 편안하고 설렜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새 진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리 거의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만남이 과연 옳은 걸까 고민이 됩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내 말에 그는 감동한 듯 눈가가 촉촉해졌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조합이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그의 팔짱을 끼고 걸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다. 사업 때문에 가족을 챙기지 못했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되었다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는 내게 다시 한번 주변의 시선에 대해 물었지만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낸 듯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날을 만난 이후로 매일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어느 비 내리던 저녁, 우리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는 낭만적이었다. 와인을 마시며 그는 내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나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요? 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운지의 분위기는 더욱 은밀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어서 우리만의 공간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앉았고 어느새 내 손이 그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을 잡자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다. 와인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을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위층에 객실을 잡아두었습니다.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 속에서 올라갔다. 객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정말 괜찮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깨에 기대니 안정감이 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키스했다.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나를 깊게 안아주며 뜨겁게 응해주었다. 우리의 입술이 겹쳐지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그의 목덜미와 귓가의 입술을 가져가자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숨 막히는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바지를 벗겨 단단하게 선 그의 성기를 보았다. 내 허벅지 사이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성기를 만지고 그의 뜨거운 입술은 내 가슴과 배를 향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우리는 침대로 향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다리를 벌렸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허벅지를 쓸어 올리자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의 입술은 내 성기에 닿았고 나는 숨막히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혀놀림에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쾌락을 느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성기를 간지럽혔고 나는 결국 솟아오르는 물을 참지 못하고 허리를 들썩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다시 내 위로 올라왔다. 그의 성기가 내 몸을 파고들자 나는 야릇하면서도 황홀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내 허리를 잡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는 신음소리를 참지 못했다. 그의 힘차고 거친 움직임에 나는 완벽하게 지배당했다. 제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신음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때 그는 결국 씨를 내 몸속에 한 번 더 뿌렸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다.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사라진 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한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낯선 객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잔잔한 숨소리가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가니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체면을 마치고 나온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로 다가가 넥타이를 정리해드렸다. 그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회장님, 생각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정말 놀랐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동시에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주문해 두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애정이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내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같아요. 이나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같은 기분이었다. 그가 말한 특별한 곳은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산속에 있는 곳이었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세상과 단절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별장은 통유리창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대로 보였다. 저녁이 되자 그는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면서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로 나갔을 때 그는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며 걱정해 주었다.
별빛 아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는 우리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었다. 벽난로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벽난로 불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의 팔에 기대니 안정감이 들었.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렸다.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다.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입술을 맞대었다. 나는 그의 셔츠를 벗기고 그의 단단한 몸을 어루만졌다. 나는 그의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그의 성기를 혀로 부드럽게 희롱하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강도를 더 높이자 그는 결국 씨를 내 입속에 뿌리고 말았다. 한 남자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여자로서 기뻤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웠다. 나는 재빨리 옷을 벗고 그의 손을 내 허벅지 사이로 가져갔다. 그의 손은 내 성기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을 휘젓는 느낌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성기를 간지럽힐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했다. 결국 나는 그의 손 위에 뜨거운 물을 쏟고 말았다. 나는 이제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활짝 열어 삽입을 기다렸다. 그의 성기가 내 몸속을 파고 들어오자 내 온몸은 황홀하면서도 야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내 허리를 잡고 피스톤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는 신음소리를 참지 못했다. 그의 힘차고 거친 움직임에 나는 완벽하게 지배당했다. 제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신음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때 그는 결국 씨를 내 몸속에 한 번 더 뿌렸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다.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사라진 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한 밤이었다. 별장에서의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그와 영혼의 동반자 같은 느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나와 함께 있으면 나이가 사라집니다. 오직 한 남자로만 존재하게 돼요라고 말했다. 나 역시 그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직장인도 아닌 그냥 하나의 완전한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별장에서의 아침들은 특히 아름다웠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그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해주었다. 정원에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꽃을 심어놓거나 읽고 싶어 했던 책을 구해다 주기도 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를 진짜 여자로 만들어주는 건 회장님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을 느껴요. 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깊이 감동했고 자신 역시 나랑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별장에서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했다.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별장에서의 달콤한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걱정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스릴 있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나는 들킬까봐 두근거리는 게 좋아요. 이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어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고 별장의 관리인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레스토랑에서 그의 지인을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나와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의 모험심이 되살아납니다. 라고 말했다. 나를 통해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된다고. 나는 내가 그에게 단순히 젊음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열정까지 되찾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기뻤.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더욱 깊어졌다.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함께 극복하며 우리는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려 했고 나 역시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런 스릴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가을의 별장은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 풍경 속에서 더욱 로맨틱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는 이나를 만난 이후로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라고 말했다. 그와 함께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다. 그는 내게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였고 나는 그에게 젊은 에너지를 주었다. 나이 차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장점이 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관계는 더욱 풍성해졌.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벽난로 앞에서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 함께 만드는 저녁 식사, 함께 읽는 책들까지 모든 일상이 소중했다. 그는 이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나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감정,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헌신적인 마음을 배웠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나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선물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의 행복을 지켜나가자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